이거는 사실 투자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좀 약간 재미 차원에서 들고 나왔어요. 모든 것이 부족한 미국. 사실 정말 쇼티지가 모든 부분에서 뭐 반도체를 대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몇 가지 최근 3일 동안 또 이런 부분에 쇼티지가 나왔다라는 걸 제가 들고 왔는데요. 렌트카도 부족합니다. 특히 하와이가 이게 미국이 백신을 많이 맞고 있잖아요. 사실상 7월이 되면 집단 면역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 변이만 없다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여행은 이미 엄청나게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하와이 같은 지역, 국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호텔방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서. 근데 렌트카 회사들이 작년에 엄청 망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렌트카를 다 팔았죠. 네. 렌트카가 보유한 게 요만큼밖에 없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몰리니까 네. 렌트카 수치가 나와가지고 렌트카 요금이 많이 오르고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 렌트카 망한 회사 중에서 망하기 전에 이제 2위 하던 회사 허츠라는 회사가 네, 있거든요. 알죠. 지금 장외에서 그래도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저께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장외 30%가 급등하는 우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예. 뭐 투자 아이디어까지는 아니고 이런 미국의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케첩도 미국이 많이 부족하고 맞아요. 치킨 계속 소스도 이야기 부족하고. 나오잖아요. 케첩은 그쵸? 저희가 예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 칙필레라고 치킨 전문으로 하는 맥도날드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저께 뉴스가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치킨 소스가 없다. 공급망이 마비가 돼서 치킨 소스를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앞으로 우리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님들은 한 명당 치킨 소스 하나만 가져가실 수가 있다. 뭐야 치사하게. 묘하게 웃기는 그런 소식 같기도 얘기를. 하고 네. 그러네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럭 기사도 너무 부족해요. 이거는 코로나 때문인 거예요? 코로나의 영향이 크죠. 왜냐하면은 2020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미국에서 트럭을 운전을 하려면 드라이빙 스쿨, 트럭 전문 드라이빙 스쿨에서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교육을. 근데 문을 아예 닫던지 아니면 정말 소수의 인원만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드라이버 스쿨 이수한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거기다가 트럭 드라이버 분들 중에서 이게 일주일에 실업급여를 300불씩 주잖아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33만 원씩. 뭐 한 달이면 거의 130만 원 넘는 돈이니까 차라리 모아둔 돈이랑 그걸로 좀 쉬고 말지 굳이 트럭을 뭐 계속 대륙횡단하면서 그렇게 몰아야 될까라는 분들도 적지 않이 있었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법이 좀 바뀌었어요.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전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던 네. 분들 또 마약 경력이 있던 분들은 안 되는구나 이제. 안 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요. 네. 일정한 교육을 이수를 하고 철저한 통제하에 있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아. 근데 그게 한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와. 근데 그 중에서 3만 5천 명 정도가 이럴 바엔 그냥 나 안 해 하고 때려치우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하나씩 다 종합이 돼서 트럭 기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트럭이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네. 좋은데 트럭 기사들이 없다 보니까 트럭 회사들이 좀 어려운 뭐 어렵다기보다는 운임을 연봉을 많이 더 챙겨줘야 되는 그래야 상황, 되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챙겨주는 것만큼 운임은 더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또 저는 반려동물 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매일같이 트래킹을 그쵸. 하고 알고 있는데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미국 반려동물 공급협회에서 발표를 했지만 2022년 2분기까지 반려동물 식품을 좀 공급하는 데 차질이 있을 것 같다. 이것도 서플라이 체인이 너무 와비가 돼가지고 너무 디맨드는 센데 지금 공급망이 너무 와비가 된 상황이라서 2022년부터 좀 나아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2022년 4, 5, 6월 2분기까지 공급망의 차질이 생길 그런 상황이다. 네. 이렇게 좀 재미로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미국 시장 핫테마 업종들, 그러니까 테마에 대해서 한 4개 정도를 설명을 드릴 거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 그런 생각이에요. 잠시만요. 네. 첫 번째 테마는 주택시장 상황입니다. 정말 뜨겁죠, 미국 주택시장. 제가 이거는 수요와 공급으로 100%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수요라는 측면에서는 첫 번째로 지금도 도심지에서 큰 도시에서 외곽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리고 두 번째는 모기지금리가 살금살금 올라오곤 있지만 아직도 10년 시계열, 15년 시계열로 놓고 보면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실수요. 또 저 같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지금 집을 사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집이 없어서 문제지 모기지금리 싸지 돈 남아도는 그런 유동성의 시대지 집을 사기 너무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집을 살려고 다 같이 달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수요 측면에서 설명드릴 수가 있고 공급 측면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의 주택 공급이 계속해서 하향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프레드맥이라고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모기지 업체 2개 중에 하나죠. 그 업체에서 얼마 전에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주택 수요와 주택 공급을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38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근데 미국의 지금 주택 지수, 주택 그 지표들이 나오는 걸 보면 1년에 아무리 빡세게 지어도 17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아무리 빡세게 지어도 340만 원인데 부족한 게 380만 원이니까 야. 이게 단기간에는 해결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주택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 단 두 개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도 마시시고. 네. 제가 오늘 이거 모처럼 이승희 아나운서님하고 진행을 하다가 많은 노하우를 배우는데요. 저 같은 비전문가 진행할 때는 그냥 말씀해 주신 좋은 얘기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재생각하기 바빠요. 그래서 가끔 제 방송 보시다 보면 제가 멍 때리고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 말씀해 주신 걸로 경제적인 변화가 있었을 때 그걸 막 생각하고 있는 건데 와 오늘 이승희 아나운서 하시는 거 옆에 봤거든요. 보니까 한글로 질문 올라온 거 넘어갈까 봐 정리하시고 막 그리고 그 카메라 앵글 넘어가면 소리 안 나게 물을 마시세요. 하면서 와 그것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네. 나중에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생각하는 어떤 힘을 네. 좀 알려주셔서. 아이고, 왜 이러세요? 네, 그쵸. 박식하시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물 다 드셨죠 이제? 물론이죠. 네네 이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프로는 나르시구나. 생각이 듭니다.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칭찬에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네. 잠시만요. 마우스가 네. 왜 안 될까요? 그래서 건설회사들, 주택 건설하는 회사들이 좋을 수밖에 없죠. 너무 당연한 흐름이죠. 미국의 대표적인 건설회사 두 개는 디아로튼이라는 기업이랑 또 레나라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톨브라더스라는 기업에 좀 주목을 할 만한데 보통 제가 지금 여기 나열해드린 건설사들은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이 한 3억 5천만 원, 3억 8천만 원 정도예요. 요 톨브라더스는 8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고급 주택 전문으로 짓는 기업, 그런 주택 건설사고 그래서 좀 양극화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아무래도 주택시장 호황이 좀 어느 정도 블랙선에 찾아와서 뭔가 노이즈가 생기더라도 이런 고급 주택은 수요가 좀 꾸준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가장 큰 기업이라고 했던 디아로튼이랑 여기 KB홈 있죠. 네. 그리고 메리티지홈 이 세 개 기업은 다른 건설사들에 비해서 엔트리 레벨 좀 약간 비교적 저렴한 그런 집들을 많이 공급하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제가 밀레니얼들의 실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예. 말씀드렸잖아요. 비싼 집을 사진 못하죠. 그렇겠죠. 좀 어느 정도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집들을 사는데 요 디아로튼이랑 KB홈, 메리티지홈 이쪽이 그쪽 그 엔트리 레벨 집들을 짓는 비중이 높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 역시나 뭔가 주택 시장의 노이즈가 찾아오더라도 실수요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좀 더 안전 마진이 있는 기업들이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워낙 이사 많이 다니고 또 집 사고 하다 보니까 이런 주택 정비 제품 서비스 이쪽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홈디포라든지 로우스 이런 거는 이제 DIY, Do It Yourself 쪽에 치중된 그런 기업들인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단독주택에 살면 워낙 미국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대에 놓고 올라가가지고 지붕 제가 고치고 뭐 게러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개조를 하고 그런 걸 다 제가 집주인이 혼자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뭐 공구, 장비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파는 그런 리테일러들인데 코로나 때부터 계속 좋았고 정말 꾸준히 쭈금쭈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셜윈 윌리엄스라는 기업은 가정용 페인트 미국에서 1위 일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당연히 뭐 건설을 많이 하고 이사를 많이 하고 하다 보면 페인트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죠. 얼마 전 실적 발표를 했는데 가이던스를 상향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계속 좋다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풀콥이라는 기업, 이 기업은 수영장이 있잖아요. 근데 도시에서 시골로 옮기다 보면 아무래도 집이 커지니까 제가 네 그렇죠. 제가 반려동물 말씀드릴 때도 그래서 반려동물 많이 키운다 요인 중에 하나다 말씀드렸듯이 나가면서 수영장을 설치하는 빈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이 풀콥은 수영장을 설치해주기도 하고 제품을 팔기도 하고 또 수질 관리도 해주고 그런 모든 종합적인 수영장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기업이라서 역시나 또 수혜를 누리고 있다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가구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가정용품 이쪽도 뻔하죠. 그래서 요 세 개 기업들은 사실 좀 뻔한 기업들이고 저는 RH라는 기업이 굉장히 재밌는데 이 기업은 미국에서 가장 큰 럭셔리 가구 판매 업체입니다. 그래서 구글 이미지에다가 RH 쳐보시면 굉장히 삐까번쩍한 그런 건물들이 많이 보여요. 제가 쇼파 정도 검색을 해봤는데 쇼파가 싼 거는 한 80만 원에서 110만 원 그 정도 하고 비싼 거는 뭐 1,200만 원, 1,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 정말 굉장히
고가 가구들 파는 회사인데 이 톨브라더스와 마찬가지로 좀 양극화 수혜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폭이 꽤 커요 생각보다. 그리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바이 뭐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미국에서 가장 큰 전자제품 리테일러, 또 이커머스 대형을 굉장히 빠르게 넘어와서 코로나에 대응을 잘한 그런 기업으로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저 흉내 내본 겁니다. 제가 부채질을 몇 번 했더니 약간 전염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이었고요. 네, 제가 네. 조금 더 텐션을 끌어올려보겠습니다. 아니요, 충분합니다. 네. 열정으로 지금 네. 어제부터 저희가 어제도 열정으로 뜨거운 아. 스튜디오였거든요. 오늘도 열정으로 뜨거워서 에어컨을 잠시 부채질을 빨리 해봤고요. 설치해주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돌아가 네, 볼게요. 그리고 월풀이라는 기업은 LG와 삼성과 경쟁을 하고 있는 메이드 인 USA 전자제품 업체고요. 뭐 그리고 주방용품이라든지 뭐 디퓨저 이런 거를 파는 중고가형 가정제품 용품 윌리엄스 소노마 이 정도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또 특이한 소비 패턴이 이제 또 우리나라랑 공통적으로 목격되는데 미국도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그 매출 호조가 많이 있네요. 우리나라도 고급 브랜드에 대한 매출 호조가 많은데 그러면 이게 뭐 특정 계층은 지금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예전보다 소득이 뭐 더 는 건가?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특정 계층은 소득이 많이 늘었죠. 소득이 많이 늘었다라는 말보다는 저축률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저축률이? 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저도 제가 나온 학교가 실리콘밸리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거든요. 예. 차를 타고 가면 30분에서 40분 그 정도 거리예요. 그래서 뭐 초봉을 막 2억으로 시작하는 그런 2억이요? 네, 그런 친구들도 와. 소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코로나 때 뭐 보너스를 더 받거나 아. 정말 극단적인 양극화가 좀 진행이 다른 되는 세상 이야기네요. 네, 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굉장히 좀 와닿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아, 예, 예. 와닿았습니다. 사무치게 와닿네요.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류 대란입니다. 이거는 정희석 회장님이 옛날에 한 두 번 정도 설명을 해주셨죠. 또 LA 그 항구에서 배들이 정박해 있는 그런 모습. 심지어 그때 기사에서 정희석 기사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이 한 배는 너무 오래 기다렸다. 12일 동안 지금 정박을 대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한번 전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럴 만큼 지금 미국은 리레 인벤토리, 그 재고가 너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벤토리를 채우려고 수입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합 물류 회사들, 특히 UPS와 페덱스, 미국의 대표적인 택배 회사들이죠. 이 기업들이 이커머스 수혜를 많이 누리면서 좋았고요. 지난 1분기에도 사실 코로나 지원금 나눠주면서 이커머스가 좋아서 계속 좋은 네.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익 쪽 측면에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던 기업이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각각 4회에서 5회 정도 가격을 인상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숨통을 트인 그런 모습이었고 B2C뿐만 아니라 택배뿐만이 아니라 최근 1분기 실적을 돌아보면 B2B 이런 기업향 수요도 굉장히 2019년 수준까지 거의 회복을 하고 있다. 또 페덱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하다가 3월부터 플러스로 올라왔다.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 측면에서는 아직 뭐 YTD로 1월부터 한 10% 정도밖에 오르진 못했지만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유나이티드, UPS와 페덱스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제가 아까 트럭 말씀을 드렸는데 항구에 배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LA 항구에 배가 들어오면 이거를 샌프란시스코에도 배송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시애틀에도 배송을 해야 예. 되고 피닉스에도 해야 되고 이거 다 가야 되는데 미국의 전체 물류량이 100이라고 치면 트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80에서 85%예요. 와. 그러니까 트럭이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좋을 수밖에 없어요. 수요 측면에서. 근데 공급 측면에서는 트럭 드라이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올드 도미니언이라는 그룹이 시총이 가장 높은 기업이고 나이트 스위프트라는 기업이 매출이 가장 높은 기업인데 트럭 기업 중에서 이 나이트 스위프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통 우리 드라이빙 스쿨을 졸업을 하면 초봉이 한 5천만 원 좀 안 된다. 네. 4천만 원 후반대다. 근데 지금 드라이버가 너무 없다 보니까 우리 스쿨을 지금 졸업하면 6,500만 원 이상 야. 주고 있다. 정말 갑자기 연봉이 확 뛴 거예요. 그렇네. 근데 뭐 트럭 운송하는 기업들은 그냥 이런 거를 좌시하진 않죠. 그만큼 운임비를 빡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코로나 저점 대비해서 일부 기업들은 지금 운임비가 거의 4배, 5배 가까이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익단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철도 운송은 이제 트럭이 80에서 85% 차지하고 있고 철도가 한 10%, 12%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요 트럭 운송에서 미처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을 철도에서 해결하고 있는 그런 낙수 효과 일어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석유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네. 태클을 걸고 있잖아요. 네. 하지 마라, 하지 네. 마라, 아니면 뭐 규모를 줄여라. 네. 근데 그 석유를 그렇다면 트럭으로 운송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에서 철도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 네, 그쪽에서 또 수요가 견고하게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기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상 운송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컵이, 스타벅크 이쪽은 이제 벌크선 그렇죠. 그쪽이고 또 짐은 컨테이너선. 뭐 저보다 오히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컨테이너,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라든지 또 발틱 버크 지수라든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수혜를 보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경기 재개. 재개 소비재. 좀 뻔하긴 한데 제가 재밌는 기업이 몇 개 있어서 좀 뭐 디테일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레스토랑 이제 뭐 연브랜드, 여기는 피자헛이랑 KFC의 모기업이에요. 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프랜차이즈 기업 예. 두 개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치즈케이크 팩토리는 말 그대로 치즈케이크 팩토리인데 미국의 10대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그런 레스토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이고 잭인더박스는 조금 더 깔끔한 뭐 맥도날드 그 정도. 레스토랑은 뭐 크게 특징적인 면이 없고요. 요 명품 및 주얼리가 좀 재밌는데 지금 명품까지는 아니고 테이퍼스트리는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코치 그리고 케이트 스페이드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재밌는 부분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뭐냐면 2019년 대비해서 코로나 터지기 전 대비해서 매출이 마이너스 3% 정도로 이제 거의 회복을 했다. 네. 코로나 영향에서 이제는 거의 벗어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이제 2분기부터는 거의 자유로워진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얘기를 했고 진짜 재밌었던 거는 중국 매출이 2020년 대비해서 100%가 늘었다. 와. 근데 이게 2020년 대비잖아요. 2019년 대비도 봐야죠. 코로나 네. 터지기 전에 19년 대비해서도 40%가 늘어났다. 대박이네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저런 자료를 보면서 명품은 그냥 중국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네, 중국인들이 코치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것까지 사버리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커머스 매출이 좀 경기 재개가 되면서 줄어들 줄 알았는데 1분기에 이커머스 매출이 여전히 100% 성장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명품과 또 이런 뭐 명품, 하여튼 중명품 브랜드들의 이커머스 흐름도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카프리는 뭐 지미추, 베르사체 그쪽 라인으로 이 두 개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두 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그넷 주얼리는 미국에서 가장 큰 보석 리테일러예요. 보석상. 보석상. 네. 보석상. 네. 근데 나를 위한 선물, 코로나 이후에 나를 위한 선물이 이제 보석 쪽으로 좀 몰리고 있어. 네. 그런 수요를 누렸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좀 결혼들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좀 수요를 누리고 있는. 그렇겠네요. 또 앞으로 결혼들을 더 많이 하겠죠 이제.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일부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예상이 된다. 아울렛은 이제 평범한 을류 아울렛들, TJX 벌링턴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을류 아울렛들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을류 브랜드 중에서 제일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이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기업들 있잖아요. 네. 이 기업들은 전부 최근 일주일 동안 최소 한 번 이상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 기업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처음에 언급을 안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런 기업들입니다. 말씀드리고 엘브랜드라는 기업은 빅토리아 시크릿 아시죠? 네, 모기업이고요. 뭐 갭, 리바이스, 랄프 로렌 뭐 이런 기업들 다 아실 테고 제가 재밌게 보는 기업들은 요 리바이스랑 아메리칸 이글 두 가지인데 예전에 한번 정희석 기사님이 관련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죠. 리바이스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매출이 마이너스였어요. 네. 마이너스 성장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좀 스키니한 청바지, 좀 네. 슬림 스트레이트 그런 기억이 청바지가 나네요. 아니라 네. 좀 릴렉스한 통이 넓은 그런 청바지 그 모델이 두 개가 있는데 50 모였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두 개는 매출이 50%가 늘어났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트렌드가 바뀔 수 있다는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021년에는 그동안 쭉 패션계에서 네. 좀 스키니한, 좀 딱 달라붙는 그런 청바지가 계속 유행을 해왔었거든요. 네. 물론 뭐 어느 정도 트렌드가 좀 바뀌는 모양도 있었지만 그것도 큰 틀에서는 크게 바뀌지 않았었는데 리바이스 CEO와 이 아메리칸 이글 피터스의 CEO가 동시에 얘기를 하기를 2021년부터 이 청바지 트렌드가 바뀔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 두 브랜드가 중요하냐? 네. 뭐 리바이스는 잘 아시겠지만 네. 미국의 15세에서 25세들을 대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청바지 브랜드가 1위가 아메리칸 이글이고요. 2위가 리바이스예요. 그래서 만약에 청바지 트렌드가 바뀐다면 정말로 바뀐다면 크게 그럼 이제 한 거의 10년 넘게 좀 통이 좁은 청바지만 사왔던 그런 세대들이 이제는 좀 통이 넓은 거를 새로 다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 두 브랜드들이 큰 수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아메리칸 이글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 동안 성장률이 거의 2% 3%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상 성장이 없던 기업이었는데 청바지 수혜에 더해서 룰루레몬 있잖아요. 네. 네. 모두가 다 아시는 그 룰루레몬 레깅스로 유명한. 네, 근데 비싸죠. 비싸요. 10만 원이 무조건 넘어가죠. 비쌉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이글에서 룰루레몬을 뭐 이런 말 하겠지만 베껴서 네. 좀 싸게 청소년들이 아하. 살 수 있게 5만 원, 6만 원에 살 수 있게 에어리라는 브랜드를 내놨는데 이게 굉장히 또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성장률이 30% 이상 나오고 있어요. 오. 그래서 아메리칸 이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2% 3%밖에 나오지 않는 기업에서 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몇 가지 가만히 될 수가 있다. 그 정도 볼 수가 있고 크록스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기억하죠. 설명을 들었었죠. 네. 또 편안한 슈즈를 그 신발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지속이 되고 있다. 사실 네 말씀하시죠.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 편안한 걸 향해 가는 게 느껴져서요. 크록스도 그렇고 그렇죠. 리바이스의 좀 리바이스. 편한 통의 청바지도 네네, 그렇고 맞아요. 그렇죠. 아예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게 하나의 그냥 정착화된 이게 뭐 트렌드로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네네. 그렇죠. 두 분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패션에 관심이 많거든요. 아니 믿어지는데요? 믿어져요. 지금 그래요? 셔츠 저는 핏이 믿어집니다. 남다릅니다. 그래요? 아, 예. 그런데 이 밀라노를 비롯해서 프랑스에서 2020년도 그렇지만 2021년도 패션의 키워드를 무조건 상체로 잡았던 게 줌에서 위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청바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자기가 솔직히 너무 스키니한 걸 입으면 불편하지만 밖에 나갈 때 예뻐 보이니까 그런 걸 선호했다가 집에서 그냥 편하게 청바지 입을 때는 통 큰 거 입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움직임이 있어 보이고 크록스도 그런 관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이해해 볼 수 감사합니다. 있을 것 네,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배워가네요. 아유, 제가 이러세요. 배워가는 하루입니다. 네. 근데 제가 크록스는 또 재밌는 게 혹시 니키 미나즈라는 흑인 여자 가수를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미국의 10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셀럽 탑5 안에 꼽히는 또 그런 가수거든요. 네. SNS는 한 5개월 정도 쉬었어요. 최근에 SNS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딱 자기 사진 한 장만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 사진에 핑크색 크록스를 신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올리자마자 구글 검색어에서 핑크 크록스가 이렇게 확 떠오릅니다. 그만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 10대들에게 크록스는 정말 뭔가 있다. 그러니까요. 정말 주시해야겠어요. 네, 아이템이다. 뭐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마저 얘기를 못 드렸는데 크록스의 마지막 한 방은 어떻게 보면 또 중국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실적을 읽어봤는데 2021년에 중국에서 유의미한 성장이 일어나겠지만 진정한 터닝 포인트는 2022년에 나올 것이다. 내년에 나올 것이다라고 CEO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정확히 뭘 하겠다는 건 얘기를 안 했어요. 꽁꽁 싸매고 얘기를 안 했지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또 그런 콜라보레이션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크록스에 투자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크록스의 중국에서의 움직임을 좀 주시를 하셔야 된다.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스케쳐스도 굉장히 편안한 슈즈, 쿠션감 있는 그 어글리 슈즈로 유명하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트렌드가 좀 비슷해요. 좀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물류, 신발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마지막으로 아웃도어 열풍 너무 뻔합니다 사실. 백신 보급이 되고 너무 이제 지겹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좀 지겹거든요. 네. 밖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네. 레저 활동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딕스라는 이 기업은 뭐 골프 장비부터 시작해서 축구, 야구, 농구 할 거 없이 정말 미국에서 가장 큰 이런 스포츠 용품을 파는 기업으로 수혜를 누릴 것 같고 재밌는 건 이 예티라는 기업인데 아이스박스 파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냥 아이스박스가 아니고 프리미엄 아이스박스입니다. 한국에도 좀 들어와 있어요. 뭐가 예. 다른가요? 많이 다르죠.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특히 낚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보트에서 아이스박스 놓고 가끔 막 낚시하다 정신 팔리면 그거 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낚시 당기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부셔져요. 특히 미국 애들은 등치가 100kg, 있으니까. 120kg 네. 이런 애들이 많잖아요. 엄청나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스탄한 거 없나? 예티가 이 부분을 긁어준 거죠. 심지어 예티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리즐리 베어 아시죠? 네. 엄청 큰 거. 네. 그 곰이 앞발로 내려쳐서 부서지느냐 안 부서지느냐를 테스트를 했어요. 안 부서졌어요. 와. 그리즐리 베어 앞발로 치면 그게 800kg거든요. 와. 그걸로 쳤는데 좀 물론 좀 약간 흠집이 생기긴 네, 했지만 네, 네. 기능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다라는 게 발표가 됐었고 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AT에서 자랑하는 거는 얼음을 넣고 최대 일주일 정도 기능 유지가 된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신에 좀 좋은 제품을 사야 돼요. 한 80만 원 정도. 좀 싼 제품이 대표적인 제품들이 한 30만 원 하고요. 진짜 비싼 제품 150만 원 합니다. 아이스박스가. 그래서 굉장히 매니아층이 많아요. 미국은 또 그런
뭐 보트 타고 낚시하시는 분들, 사냥하시는 분들, 우리나라랑 좀 약간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분들이 더 많겠죠.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런 프리미엄 아이스박스에 대한 수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티가 정확하게 채워준 거죠. 매니아층이 엄청나게 많고 2021년 이제 1월, 2월, 3월에 뭘 발표를 했냐면 백팩이라든지 네. 러기지, 그 여행용 캐리어 있잖아요. 그걸 뜬금없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저는 예티를 좋아하긴 하지만 아니 이런 것까지 확장을 하면 뭐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매니아층이 있다 보니까 매니아층들이 그냥 사요 일단 예티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1시간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 한 25% 잡혀 있었거든요. 40%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장외가 아니라 프리마켓에서 한 6% 정도 오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 캘러웨이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업이죠. 맞아요. 골프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CEO가 언급하기를 전례 없는 그런 수요가 확인이 됐다라는 부분 또 가이던스 상향하고 옷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이커머스 수혜를 좀 받는지 이커머스 100% 이상 성장을 하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탑골프 있잖아요. 골프를 이용한 그 다트 게임 종합 엔터테인먼트 시설 거기도 2019년 수준까지 수요를 회복할 것 같다. 미국의 전례 없는 또 미국 성장률이 제가 76% 정도 나왔어요. 진짜 미국의 골프 붐이 뭐 글로벌리 다 골프가 좋지만 특히 미국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네, 그 부분까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필라의 자회사 어큐시네트 이거는 한국 분들 워낙 잘 아시죠? 타이틀리스트 골프공 그 정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캠핑카는 제가 이 방송 처음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린 영역인데 2017년에 캠핑카가 매출이 제일 좋았었거든요. 판매량이 제일 좋았었거든요. 근데 캠핑카 협회에서 얘기를 하기를 2021년에 그 기록을 하락 치울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토르라는 기업이 캠핑카 그 시장 점유율 1위 하는 기업이고 위네바고라는 기업은 시장 점유율 3위를 하는 기업입니다. 2위 기업은 상장을 안 했어요. 저기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 월드라는 기업도 예티만큼 재밌는 기업인데 이 토르나 뭐 위네바고 같은 캠핑카를 비롯해서 캠핑 장비를 파는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최근 들어서 서비스를 몇 가지로 좀 확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캠핑장 예약을 하고 또 실시간으로 캠핑장이 뭐 시설이 100개면은 뭐 얼마 정도 차 있고 그거를 관리하는 사이트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네트워킹을 좀 뻗쳐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제가 캠핑카가 있는데 저는 1년에 3번밖에 캠핑을 안 가요. 근데 제가 캠핑카 살 때 2천만 원이었거든요. 가성비가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캠핑 월드를 통해서 P2P로 제가 만약에 승희님이 캠핑을 가고 싶으면은 저한테 캠핑 월드를 통해서 캠핑카를 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캠핑카판 에어비앤비랄까? 네, 좋네요. 그거를 런칭을 하면서 그냥 지금은 캠핑카와 캠핑 장비를 파는 리테일러지만 이런 전반적인 캠핑 산업에서 네트워킹을 하는 기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 있다. 네. 여기는 심지어 그리고 코로나 저점 이후로 한 14배, 13배 그 정도 올랐어요. 엄청 올랐습니다, 진짜. 네. 뭐 마운틴 스노바이크, 보트 이런 쪽도 보트도 협회가 있거든요, 미국에. 보트 협회에서도 2021년 매출이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아웃도어 쪽도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이 파일이 연합뉴스 게시판에 올려져 있으니까 네. 혹시 관심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서 한번 티커를 가져가셔서 간단하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또 다 소비자 비교이다 보니까 대부분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와, 나쁘지 않아요. 저희가 핫테마 업종만 하는데 이제 벌써 10시 4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또 인포맥스 라이브 시작한 지 한 이제 2달 정도 지나갔잖아요. 돼가는 건가요? 두 달 지나갔나요? 된 네, 거죠. 2달 정도 됐죠. 이 시점에 이렇게 좀 저희 해외 시장 항상 이제 3부에 짚어보는데 미국 시장 핫테마 업종을 좀 정리를 쭉 해주시니까 저희도 훨씬 좀 잘 들어오고 어떻게 좀 봐야겠구나라는 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가 주로 이제 성장주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좀 이런 핫테마 업종도 그러니까 물론 이런 기업들이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혁신이 아니더라도 뭔가 최근에 미국에서 좀 핫한 그런 테마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이런 부분이 저희도 이런 부분을 좀 커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너무 간단하게 좋습니다. 좀 소개를 네. 드렸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지금 바바리안 리서치와 위원님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다라는 점 채팅창에서 전달을 좀 네. 드리고 싶고 감사합니다. 너무 이해가 잘 된다고 네, 정보가 좋다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많이들 하셔서 네, 기분 좋은 느낌으로 투자 아이디어까지 넘어가 볼게요. 네네네. 네. 근데 진짜 덥네요. 그쵸, 덥죠? 네.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네.
에어컨을 열정 설치해 때문에. 주시길 네, 간절히 저희가 너무 기원합니다. 열정이 많아서 인포맥스 그 간부님들이 이 방송 보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아니면 팬티 어제부터 약간의 아이스박스라도 어필을- 여기 그 하나 프리미엄으로 하나 사주세요. 일주일 동안 견딜 수 있습니다. 저희 얼음 먹으면 지금 적극 어제부터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티인가요 그거 아이스박스 네. 아니, 120만 원, 예, 예티 120만 원, 괜찮네요. 120만 원. 구체적인 금액 제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네,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피 한 방울로 피 한 방울을 조금 오바다 하면 한 이 정도의 피로 정말 모든 것을 검사 가능한 시대가 개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미국에서 정말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또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지만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을 다루고 있는 그런 유튜브들도 이쪽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업을 당장 사고 그런 부분을 떠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정말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뭐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을 떠나서 이 PPT 자료라도 좀 나중에 보셨으면 하는 그런 아주 자그마한 바람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피를 통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대장암 검사를 해야 되면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죠. 네. 위암 검사를 하려면 위 내시경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피를 이용해서 또는 뭐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그 대변을 이용해서 뭐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쉽게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펼쳐질 것이다. 그런 네. 산업으로 이제 넘어갈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뭐 그냥 뭐 암이다 암이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암으로 발생할 확률이 얼마가 된다 뭐 이런 것들 제가 여기 마지막에 적어놨지만 최적의 항암제 선택까지 이게 뭐냐면 항암제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빨리 나오다 보니까 자료가 데이터가 축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 항암제가 저분에게 뭐 정말 적절한지 아닌지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DNA를 분석을 해서 그 DNA와 항암제의 핏을 매칭을 정확히 맞춰서 그런 것까지 연결해주는 기업이 생기고 있다. 이제 그 기업이 이제 가던테일스라는 기업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임신 전후 산전 검사라고 하죠. 아이를 배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뭔가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유명한 게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이런 유전적인 질환들이 있죠. 네. 지금 검사를 하려면 이렇게 배가 나오면은 그 아이가 물에 들어 있잖아요. 양수라는 물에 그 물에 들어 있고 아이가 양수를 먹으면서 또 영양분을 흡수하고 또 거기다 뭐 배변을 배출하고 하면서 모든 그 아이의 정보가 다 양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보통은 임신하고 한 4개월 정도 뒤에 이 양수를 한 20ml 정도 빼서 검사를 합니다. 근데 4개월이라는 기간은 사실 임신 중이기 때문에 좀 늦어요. 뭔가 행동을 취하기에는 늦기도 하고 그리고 20ml를 빼내는 과정에서 한 1000명 중에 한 분 정도는 이제 유산을 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피 한 방울 피 뽑아서 하면 저기 팔에서 이렇게 주사기를 피 뽑아서 하면 그런 부작용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따 제가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4개월이 아니라 이쪽은 2개월이면 충분해요. 2개월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런 이점이 있고 장기 이식 거부 반응까지 또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 말씀드린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네, 하나씩 그냥, 볼게요. 설명해드릴게요. 그래서 처음 소개해드릴 기업은 물이라도 좀 드시고 할게요. 네. 이그젝트 사이언스라는 기업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한국에서 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기업인데 대장암 조기 진단 선두주자라고 제가 써놨죠. 그래서 대장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스탠다드는 대장 내시경이에요. 근데 뭐 저도 대장 내시경 해봤지만 정말 혹시 대장 힘들어요. 내시경 네 정말 피곤하거든요. 네. 저 안 해봤어요. 안 할 때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수면을 권해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괜히 뭐 있어 보려고 무슨 제가 수면이 그냥 넣으세요 했다가 소리가 저는 꼭 수면을 하는 걸로. 수면을 네네네. 근데 수면을 해도 힘들어요. 왜냐면 그래요? 2, 3일 동안 계속 그 속을 개원해야 되고 아, 식단도 맞다. 조절해야 그것도 되고 있어요, 약간. 네, 정말 네, 힘들고 이렇게 되니까 그 내시경을 받은 그 날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렇겠네요. 사실상 뭐 3일 가까이 그냥 버리는 셈이죠. 근데 에그젝트 사이언스의 콜러가드라는 진단 키트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변을 사용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그냥 심플하게 딱 핵심만 설명드리면 DNA가 있잖아요. 근데 이 DNA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암으로 발전될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이 돌연변이 DNA를 대변에서 검출을 하는 겁니다. 대장암을 일으키는데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네. 역할을 수행하는 그 돌연변이 DNA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이 돌연변이 DNA들이 많은지 적은지 그거를 판단해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대변을 사용하니까 뭐 대장 내시경보다 좀 편한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시술 전 식단 조절이라든지 그런 건 당연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한국은 뭐 15만 원 정도만 할 수 있잖아요. 음. 근데 미국은 대장 내시경이 보험이 없으면 200만 원이 넘어가요. 너무 비싼데요? 보험이 있어도 그게 평범한 보험일 경우에는 어. 50만 원, 60만 원을 줘야 됩니다. 좋은 보험이 갑자기 아니라. 상품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대장 내시경 관광 상품 어. 200만 원이 아니라 오. 야 저가로 우리나라에 와서 안 되나? 하여튼 네, 계속 비행기 해주세요. 네네. 네. 네. 근데 이그젝 사이언스의 콜러가드는 보험이 없어도 600불이고요. 물론 비싸죠. 보험이 있으면 대부분 평범한 보험만 들어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짜로 할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시술 소요 시간도 이게 뭐 제가 5분이라 적어놨지만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그 시간이 바로 시술 소요 시간입니다. 근데 대장 내시경은 수면 내시경 기준으로 1시간 걸리죠.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성능이죠. 이 민감도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정확도예요. 그러니까 100명을 진단을 했을 때 92명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하면 되고 대장 내시경보다는 조금 그 정확도가 낮아요. 낮은데 3% 정도? 네, 낮은데 대장 내시경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5년에 한 번씩 해달라 하는 게 좀 약간 정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편한 거를 또 5년에 한 번이라는 그 장기간 동안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차라리 한 3% 정도 떨어지더라도 이거를 1년씩 하는 게 훨씬 더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이걸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보다는. 네, 그런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게 아무래도 미국 중심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미국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미국은 전체 뭐 폐암이라든지 대장암, 뭐 유방암 이런 암들이 있잖아요. 그런 암들 중에서 대장암 사망자가 전체 2위입니다. 식습관이 워낙 구리다 보니까 그렇죠. 예, 대장암 사망자가 많아요. 근데 모든 암이 다 마찬가지지만 대장암은 1기와 2기에 진단하면 생존율이 90%가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4기에 진단되면 생존율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대장 내시경이라는 굉장히 좀 번거롭고 또 비싼 가격 때문에 검진율은 52%밖에 안 돼요. 2019년 기준으로. 그래서 더 이 이그젝 사이언스의 제품이 포텐셜이 있는 거죠. 저렴한 네. 가격과 월등한 편의성이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전체 시장 규모가 미국만으로도 한 20조 정도 시장 규모가 예상이 되는데 아직 이그젝 사이언스는 시장 침투율이 6%밖에 되지 않는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그젝 사이언스가 대장암 이외에도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M&A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고형암 재발 진단 그리고 또 다수 다중암 동시 진단 제가 적어놨거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19년에 지노믹 헬스라는 기업을 3조를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네. 엄청 많은 돈을 주고 인수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암의 재발을 가능성을 진단하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암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항암제라든지 항암 치료를 받고 암이 죽죠. 암세포가 죽죠. 네. 암세포는 죽는데 그 암세포에 있는 미세한 DNA들은 아주 극소량의 몸에 남아 있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혈류를 우리 혈액을 떠다닌다고 해요. 네. 원래 뭐 죽은 거라서 근데 별 영향은 없어요. 별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 영향이 없어요. 네. 없는데 뭐 제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엄청나게 피곤한 제가 뭐 여자친구가 10년을 사귀었는데 헤어졌어요. 네.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뭐 하루에 매일같이 뭐 소주 2병씩 마시고 뭐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자고 그런 네. 상황을 한 달 동안 한다고 차면 제 몸이 망가져 있겠죠. 그때 발현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발현을 합니다. 아. 갑자기. 그래서 올라오는 거죠. 그 DNA들의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수치를 많은지 적은지를 보고 이 수치가 계속 낮으면은 재발 가능성이 없어요. 괜찮아요. 하는 거지만 수치가 많아지면 뭔가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치의 정밀 진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노믹 헬스가 다른 건 몰라도 유방암 분야에서는 지금 가장 예후 진단, 재발 가능성 진단에서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유명하고요. 유방암이 또 포텐셜이 있는 게 미국의 여성 기준으로는 사망자가 가장 많아요. 전체 기준으로도 4위에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2위를 하고 있는 대장암과 4위를 하고 있는 유방암을 꽉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020년에는 스라이브라는 기업을 인수했는데 이 기업이 사실상 제가 보는 이그젝 사이언스의 가장 큰 포텐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장암 기업, 그 대장암 진단 키트는 하나의 진단 키트로 대장암만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유방암도 하나의 진단 키트로 유방암만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라이브의 진단 키트는 하나의 진단 키트로 10개의 암을 다 진단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혁신적이죠. 근데 물론 아직 FDA 통과를 아무것도 받은 기업이 없고 상용화가 된 게 아직 제로인 그런 현장입니다. 근데 이 스라이브라는 기업이랑 또 그레일이라는 기업이랑 이 두 개 기업이 2020년 하반기 기준으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 기업을 이그젝 사이언스가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좀 활로를 앞으로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라고 한 거고 특히 중요한 건 요 난소암인데
난소암은 MRI랑 그 초음파 네. 외에는 조기에 진단할 방법이 없다라고 해요. 네. 미국에서도. 근데 만약에 이 진단 키트가 통과가 되면 난소암에서 유일한 조기 진단법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이쪽에서 포텐셜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거는 지난 4년 동안 뭐 매출 성장 요정 등을 제가 정리한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나테라라는 기업입니다. 태아 탄전 진단 선두주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수 검사, 그 태아가 들어있는 그 양수에서 네. 양수 20ml 뽑아서 하는 그 검사가 있고, 나테라는 어떻게 검사를 하냐면요, 그 산모의 피를 뽑아서 혈액을 뽑아서 거기서 태아의 DNA를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태아의 DNA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나테라의 기술을 사용해서 그 DNA를 증폭시키고 증폭을 시켜서 DNA를 많이 그 복제를 해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내는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쳐두고 이 성능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임신 16주 4개월 이후부터 검사가 가능한 양수 검사랑 나테라는 9주부터 너무 좋네요. 검사가 가능한 거니까 빠르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성능 면에서도 양수 검사랑 아무 차이가 없어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99% 이상, 99% 이상. 정확히. 부작용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부작용이 또 진통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한 100분 중에서 한 2분 정도는 아무래도 좀 민감하잖아요. 이렇게 아이가 있는데 그렇죠. 주사를 놓고 빼는 네. 그런 부분이니까. 진통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유사한 위험이 있는데 그냥 제 팔에서 임신한 분 팔에서 피를 잠깐 뽑는 거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검사 결과 소요 시간도 양수 검사를 하면 보통 14일이 걸리는데 2주 정도 걸리는데 나테라의 제품은 5일에 치료밖에 걸리지 않는다. 네. 그것까지. 그리고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PPT를 보시는 분들은 이 태아 탄전 진단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은데 비교를 해놓으신 네네네. 거예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민감도가 정확도를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나테라의 제품이 가장 숫자가 높습니다. 지금 나테라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자기들이 이 모든 기업 중에서 가장 정확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예 적어놨어요. 미국에서 이런 거 거짓말하면 소송당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그젝 사이언스 마찬가지로 사업 다각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잠시만요. 마우스가 어디 갔을까요? 네, 이 부분은 아까 이그젝 사이언스랑 비슷한 부분이라 제가 그냥 생략을 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네. 신장 이식 거부 반응 진단 제품을 2020년에 프로스페라라는 진단 그 키트를 출시를 했는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이 다음에 말씀드릴 기업이 장기 이식 거부 반응 진단 기업이라서 그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릴 그 케어디엑스라는 이 신장 이식 거부 반응 진단을 하고 있는 기업이랑 나테라라는 기업 요 두 기업밖에 이걸 하고 있질 않아요. 심지어 기술 자체도 유럽 기업 하나가 이걸 가지고 있긴 한데 정확도가 너무 낮아서 사실상 이 두 기업이 그냥 과점이에요. 네네. 특허도 두 기업이 2032년까지 다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이 전체 장기 이식 거부 반응 시장이 한국 돈으로 한 12조 정도 되는 시장이거든요. 작년 10월에 나타라에서 CEO가 우리가 케어디엑스보다 후발주자로 들어갔지만 적어도 장기적으로 한 30% 정도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 생각해보면 12조에서 30%면 3.6조거든요. 그렇네요. 3.6조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직 이제 시작했지만 1년 전에 시작을 했지만 네, 그 부분 좀 주목을 했으면 될 것 같고요. 네. 와, 근데 진짜 높네요. 그게 다 마음을 쏟아서 설명하고 계신 때문이 아닐지 네. 추측을 그리고 해봅니다. 네. 케어디악스라는 기업은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장기 이식 거부 반응 조기 진단 선두주자입니다. 이제 지금 신장이랑 신장 이식 수술 후에 거부 반응을 예측하는 그런 혈액으로 예측하는 그런 건데 네. 진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뭘 설명드려요? 제 신장이 있어요. 제 신장을 승희님한테 이식을 해드렸어요. 아이고. 그러면 그러셔도 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예, 예, 네. 예. 이식을 해드렸어요. 예, 예. 그럼 그 신장은 이제부터 승희님 거죠.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신장으로 인해서 제 DNA가 아주 조금은 승희님 몸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냥 아주 조금 있는 상태로 남아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0.01%만 있어야 되는 게 0.1% 이제 10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거부 반응이 시작된 거예요. 아이고. 승희님 몸에서 네. 이거는 이승희라는 몸의 신장이 아니네 이렇게 인식을 한 거고 이 신장 자체도 뭐 여기 어디야 뭐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만약에 승인님 몸을 테스트하면 그러니까 장기를 준 사람의 그 DNA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빨리 알아야겠네요. 근데 이런 거를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서. 네, 그렇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음. 심장 같은 경우에는 이식 수술을 하잖아요. 그럼 1년 내에 연 6회에서 8회 정도 무조건 거부 반응 테스트를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신장은 연 7회 무조건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네. 이식 수술 1년 후에도 2회에서 4회 무조건 계속 테스트를 해야 돼요. 신장은 4회. 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기 이식 거부 반응이 이런 테스트가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뭐가 좋느냐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다 조직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떼야 돼요. 자기 몸에서. 예를 들어서 심장 같은 경우에는 심장의 아주 미세한 부분을 떼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다시 화면 넘어갈게요. 6회에서 8회를 계속 떼내야 되는 거예요. 연애 2회, 4회 계속 떼내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거든요. 아무리 뭐 마취를 하고 무슨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뭐 짜증나는 그런 경우인데 혈액으로 그냥 피 뽑아서 이 모든 과정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 굉장히 매력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면역 억제제를 뭐 이식을 혹시라도 이거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죠.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많이 처방을 받으면 너무 면역이 약해져서 고생을 하고 조금 처방을 받으면 또 이런 거부 반응이라든지 부작용이 생기서 좀 정말 정교한 처방이 용량이 중요한데 그 부분까지도 DNA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은 심장과 신장에 그치고 있지만 향후에 2025년까지 폐랑 간이라든지 이쪽 시장까지 전체 이식 시장에 진입을 할 계획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 12조 정도 시장에 거의 70% 가까이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포텐을 보이는 기업이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장기 이식 산업 내에서 다른 기업들은 이제 자기 산업이 있고 다른 부분들로 자기의 뭐라고 할까요? 너무 싼 표현인데 나와바리가 있고 거기서 이제 확장을 해 나가는데 이 케어덱스라는 기업은 아예 그냥 장기 이식 산업 내에서만 우리가 그냥 여기서 모든 영역을 다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덤텍이라는 기업은 제가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어떤 개념이냐면 피부암이 있어요. 피부에 뭐 시꺼멓게 먹어도다는 특히 흑색종이라는 암이 있는데 이 흑색종을 진단하는 기업이에요. 네. 기존의 흑색종을 진단을 하려면 예전에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저도 여기에 뭐가 나서 팔에 뭐가 나서 카모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네. 떼어요. 마찬가지로 조직 검사 해야 되니까 마취를 하고 떼어냅니다. 그럼 여기 흉터도 좀 지고 또 기간도 좀 오래 걸리고 저 한 일주일 걸렸는데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광학현미경을 이용해서 이게 암인지 아닌지 네. 이게 뭔지를 파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덤텍은 스티커입니다. 스티커를 의심이 되는 부위에 붙여요. 네. 떼요. 그리고 그거를 통에 담아요. 네. 통에 담아서 이 덤텍 진단센터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분석을 해요. 네.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이 피부암 흑색종을 일으키는 RNA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2개가 있어요. 그 2개가 얼만큼의 농도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피부암 흑색종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많은지 적은지 그거를 분석을 해서 단순히 피부암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피부암으로 번질 것 같다 아니다 그러니까 조기 진단이 가능한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기업들이 전부 다 뭐 암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아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파워풀하거든요. 근데 빨리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치료하는데. 중요하죠.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1기, 2기에만 발견이 돼도 대부분의 암은 좀 빨리 생존율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네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 결과 제가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핵심 위주로 해서. 네. 기존 광학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87%, 88%입니다. 근데 이 덤텍 스티커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99%예요. 정확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요. 또 검사도 보통 일주일 걸립니다. 한국인근 미근을 할 거 없이. 그런데 이 스티커는 덤텍에서 최소 48시간에서 최대 72시간. 이틀에서 3일이면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흉터 발생 확률이 제로다. 이게 그냥 뭐 팔이라든지 그런 데 상관없지만 얼굴이라든지 손이라든지 이런 데면 그렇죠. 아무리 적어도 평생 흉터가 남는 거잖아요.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 굉장히 파워풀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덤텍 저 스티커를 우리가 여기를 붙이면 이 스튜디오가 얼마나 더운지를 인포맥스 높으신 분들에게 전달해 주나요? 왜 비웃으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갑자기 열기가 확 올라오면서 뭔가 부채질을 한번 하고 싶어지네요. 진짜 네. 덥네요. 제가 직접 다들 한번 할까요? 네. 한 번씩 부채질 부채질을 한번 하고 네. 마무리를 하기 전에 네. 이건 제가 일단 냅두고 에너지가 다시 충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가보시죠. 네.
이 덤택을 떠나서 이거는 일단 말씀드리고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의료기기에 대해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네. 이 메디케어라는 미국의 공보험, 이 65세 이상 미국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미국의 공보험이거든요. 정말 미국의 몇 안 되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거를 의료기기 기업이 확보를 했는지 못했는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덤택을 예로 들면 이거를 2020년 1월에 확보를 했어요. 이게 확보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메디케어, 미국 공보험에서 이 의료기기를 커버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때서부터 미국의 유명한 보험사들이 하고 쳐다봐요. 어허. 그래서 미국은 보험이 없으면 가격 차이가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험사들이 커버를 해주냐 안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특히 사보험사들이 일단 이 메디케어에서 커버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보험사를 쳐다보기 때문에 메디케어를 통과했다 하면 그때부터 뭔가 매출 성장에서 유의미한 성장률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덤택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의료기기에 대해 투자를 하실 때는 메디케어를 얻어냈느냐, 메디케어 커버리지 시작이 됐느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된다. 네. 그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